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제가 문제로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할 법한 것들이에요. 요 이제 피파 자료에서 포지션 컬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포지션이 뭐냐면은 축구에서 이게 11명의 선수들이 공을 차는 놀이잖아요. 근데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 쪽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격수라 그러고 그다음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골키퍼라 그러고 그다음에 골키퍼를 도와서 수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비수라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비수라는 것도 뭐 세 명이 쓰게 되면 뭐 중앙 수비수, 왼쪽 수비수, 오른쪽 수비수 이렇게 좀 포지션이 세분화됩니다. 그다음에 공격도 내가 이제 완전 정중앙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뭐 LC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아마 레프트 여기는 센터 미드필드인가? 이게 C가 뭐지? 이거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C? 몰라요? 센터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이런 건가? 아무튼 이러한 포지션들이 되게 많이 이건 공격형이다. 공격형 A. 포지션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 되게 귀찮게 돼 있죠. 포지션이 지금 첫 번째를 딱 뽑아보면은 얘는 이제 포지션이 없고 그냥 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의미해요. 요거 말고 딴 거 하자. 그냥 뛰는 애.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 포지션이 되게 귀찮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LCM이라는 거를 내가 뽑아내고 싶어요. 이것만 뽑아내고 싶으면은 일단 잠깐만 너무 급하다. 1번부터 봅시다. 요거를 출력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를 S로 저장하라. S로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결측치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결측치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랭스하고 그렇죠? 원래 이제 S에 대한 랭스하고 좀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35개 결측치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약간 유망주들 데리고 온 포지션이 당장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왜 결측치가 있는지. 결측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까다로운데 여기 일단 결측치를 제거한 거를 그냥 새로운 S로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거는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이 S에다가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여기 있는 문자열에서 요거를 뽑아야 돼요. 요거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CM에 해당되는 게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아 얘는 그냥 미드필더구나. 그러니까 LCM 이러면 이제 잘 모르지만 미드필드가 이제 공격이랑 수비 중앙에서 뭔가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LCM이 이렇게 바뀌는 변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S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있는 애를 요거로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끝에 세 글자를 뽑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포지션 약자가 어브리베이션이 두 개인 것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지? 좀 애매하죠? 그쵸?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나눠요. 문자열을 쪼개요. 요거를 기준으로 쪼개면은 요렇게 한 덩어리가 튀어나오고 그냥 요렇게 한 덩어리가 튀어나오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러한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캐글에 있는 자료거든요.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 좀 처리를 해주지. 귀찮게. 아유,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마지막 원소로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끝에는 얘만 나오게 되죠. 혹시 뭐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골키퍼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이러한 함수는 이러한 x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출력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땡
람다로 구워주면은 뭔가 이제 함수의 역할을 하는 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s에다가 태우면 되죠. 안 나오네. 그럼 출력이 되죠. 요거를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df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넣은 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랭스하고 여기 있는 랭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싱을 그냥 날려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바로 할당은 할 수 없고 그냥 문제나 풉시다. 문제나 풀어야 되겠네. 이렇게 변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얘가 된다면은 뭐도 돼요. 여기에서 어플라이 걸고 그냥 요거만 걸어도 되겠죠. 요 부분만 함수 부분만 싹 띄워가지고 걸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시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풀리게 되죠. 이거 어제 했던 것 중에 매핑해서 치환하는 거 있었죠. 그거를 쓰면 됩니다. 요 포지션 딕트라는 게 있죠. 다시 포지션 키 인 포지션 딕트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줬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키들만 나오게 되고 그쵸? 만약에 아이템 이렇게 하면 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V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V 그러니까 첫 번째 V하고 키 컴마 V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튜플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있는 에리어 이 중에서 이쪽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키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패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갖고 와서 돌려주고 언제 L in V 일 때 그거에 대응하는 키를 리턴하게 되면은 이렇게 싹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요거를 이제 하면 되죠. 얘가 이제 답이네요. 답. AJ 컬럼을 선택하라. AJ. 선택했습니다. 평균 나이보다 높은 사람은 OB,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YB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나이를 일단 계산을 해보죠. 23점 얼마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X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23점 얼마보다 이제 커요. 그러면은 OB가 리턴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리턴 돼야 돼요? YB가 리턴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러한 함수를 구현할 건데 이미 쓰는 순간 구현이 됐죠? 땡땡 바꾸고 람다로 쓰기만 하면 함수가 구현이 됩니다. 이러한 함수를 어디에다가 적용하고 싶어요? 여기에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적용을 하고 맵을 태우면 끝나겠죠? 그쵸?
아니면 싫다, 리스트 맵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함수를 잘라내서 df age에 요거는 시리즈니까 어플라이를 걸면은 변환 타입의 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계산 시간을 쳐보면은 이게 좀 더 빨라요. 느낌이 체감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빠릅니다. BMI를 계산하는 게 BMI를 어떻게 하더라? 웨이트 나누기 키 제곱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잘 모르겠어요. 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곱하기 2였나 제곱이었나? 제곱이라고 칩시다. 아야, 한번 쳐보자. 제곱이네 제곱.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갖고 요거만 인트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바꾸지? 이거 그러니까 189로 바꾸란 소리죠.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해볼까? 어플라이. 각각에다가 뭐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 뭐를 적용할 거냐면은 x가 들어가 가지고 x에 요런 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어플라이 맵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살펴보면은 아니다, 둘 다 하자. 아니다, 하나만 하자. 시간이 없네. 어플, 죄송합니다. 어플라이 맵 아니지 선택을 해야지. 요 두 칼럼을 선택을 해요. 여기에서 두 칼럼을 선택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렇게 일단 해놓고 헤이시랑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플라이 맵 하면은 한 번만 이제 치면 되죠. x가 들어가 가지고 x에 요렇게까지만 뽑은 다음에 얘를 인트로 바꿔주는 변환을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으로 해주고 람다를 앞에 써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쵸? 요거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다 다시. 그리고 여기들은 인트가 되니까 새로운 열을 할당하는데 이거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로 할당을 하는데 BMI라는 열을 이제 할당을 하고 얘는 이거 제곱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제곱이 계산이 되겠지 이 정도는? 이거 뭐야? 되겠죠? 아우씨 귀찮네. 이거의 평균값 구하고 평균보다 높으면 H 그렇지 않으면 L로 치환을 하자. 그냥 이거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받아갖고 언더바디 F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디 F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BMI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의 이제 비만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뭐 축구 선수들의 평균이니까 좀 이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냥 저는 이제 잘 모르겠죠. 왠지 그 골키퍼 쪽의 BMI가 제일 높을 것 같고
그 뭐 여기 양 사이드에서 이제 빨리 뛰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작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이제 빠른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수비수들이 덩치가 좀 큰 것 같거든요. 이제 몸으로 이렇게 확 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 있잖아요. 그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팀 짜가지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협업해서 이런 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시킵니다. 야 이거 뭐 BMI도 한번 계산해봐. 그다음에 이거를 뭐 평균 구해갖고 더 큰 거로 보고 뭐 포지션별로 비교를 해봐. 막 그러면 이제 그 구현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말로는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는 금방금방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바로 코드로 짜는 거는 되게 귀찮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좀 잘 알아주지도 않고 쉬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결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끝내고 아니면은 뭐 어떤 잡을 구하게 되면은 막내가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 그리고 그 뭐 요거 해봐 저거 해봐라고 이제 지시하는 사람들은 그 부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팀을 짜면 고학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BMI 뽑아와서 요거의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평균값보다 BMI가 크면은 H, X가 들어가 가지고 X가 요거보다 크면은 뭐가 리턴이 돼요? H가 리턴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L이 리턴이 되겠죠? 이러한 함수를 만들 건데 이러한 함수를 어디에 적용하고 싶냐면은 여기에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맵을 태운 다음에 리스트 화시키면 되겠죠? 요게 되면은 당연히 이 함수 부분만 싹 떼어내고 여기 있는 벡터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얘의 어플라이 메소드를 써가지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쉽죠? 이거 좀 올려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힘을 내서 이제 그룹 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뭔가 적용을 하는 거의 그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일단 좀 쉽게 만들었는데 카테고리라는 컬럼이 있고 카테고리는 이제 A 또는 B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라는 컬럼이 있는데 value라는 컬럼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카테고리가 A인 애들만 골라갖고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보고 B인 애들만 골라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일단 카테고리
A 하면은 A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은 요거에서 value라는 애를 뽑아야 되겠네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A는 0 근처로 평균이 계산이 되고 B는 이제 10 근처로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A하고 B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한 17개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 17번 칠 거냐? 17번 정도 칠만한 것 같은데 한 이제 43번 정도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43번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쓸모없는 코드예요. 그룹 바이를 쓰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룹 바이를 배워서 쓰시면 돼요. 그냥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 문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는 겁니다. 얘가 있죠. 근데 얘가 A하고 B하고 뭐 한 47개 종류의 문자들이 있는데 이 로우도 10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일일이 셀 수가 없어. 그런데 유니크한 애들만 여기서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러한 벡터를 넣어가지고 내가 뭐를 출력하게 하고 싶냐면은 그냥 A하고 B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B가 이렇게 컴프레hen션으로 풀리게 되고,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거 대신에 S를 넣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요약이 될 테고, 하는 김에 S 땡땡 딕셔너리로 만들어주게 되면 A 그룹의 평균은 요거고 B 그룹의 평균은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제 확장성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자. 그럼 투플로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더 보기 좋네. 이렇게 합시다. 그룹 파일을 쓰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유니크한 요 문자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애들로 지금 서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먼저 되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요거를 그룹 파일이라는 게 해결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냐? if 그룹 바이 원래 뭐 바이 이렇게 그 카테고리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컬럼 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쪼개져요. 안 쪼개졌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또 우리 그 강제로 보게 하는 테크닉이 있죠. 리스트화 시켜 봅시다. 그러면 요게 지금 길이가 몇인 리스트인 것 같아요? 길이가 2인 리스트예요. 그렇죠? 첫 번째 원소는 튜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죠. 이거 좀 변수로 받아 놓을게요. 코드가 너무 보기 싫어. 그렇죠? 얘를 하면은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핑된 리스트의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A라고 이제 뭔가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투플이네요. 그쵸? 요거는 자료용의 투플인데 첫 번째는 스트링,
길이가 2인 튜플이에요, 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A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DF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원소를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튜플의 첫 번째를 뽑아보면 A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룹만 모아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카테고리에 있는 유니크한 밸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의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누는 기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for I in df 아니다. 좀 더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길이가 2인 튜플인데 처음에는 그 어떠한 이제 뭉치가 이제 튜플로 들어가 있는데 뭉치를 제가 그냥 번들 1이라고 하고 하나는 오이씨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얘가 지칭하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다시 튜플이죠. 길이가 2인 튜플이고 요거는 그룹 네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첫 번째 원소가 그룹 네임이고 두 번째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풀어줍니다. 얘를. 그러면은 그룹 네임은 지금 그룹 네임 1 서브 데이터 프레임 1 이렇게 해야겠다. 그룹 네임 1은 A가 되고 여기에서 서브 df1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print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 그 보이게 됩니다. 이건 별 의미 없는 트릭이에요. 아무튼 for 그룹 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리스트니까 풀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i가 대응하는 거는 얘하고 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i 자리에는 여기 있는 번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번들은 다시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룹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룹 이름만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B가 나오게 되고 서브 데이터 프레임만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각각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룹 이름이 그냥 스트링으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디스플레이 되고 그룹 이름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룹의 리스트는 우리가 요거로 받았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리스트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리스트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이 이미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빼도 이 코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룹 파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오브젝트의 정체를 그냥 일일이 다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싹 지우지 말까? 이렇게 냅두고 이 상태에서 A 그룹의 평균, B 그룹의 평균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면은 여기 포문까지 이렇게 풀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쉽죠. 여기에서 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각각 포문을 돌면서 나온다는 거니까 이 서브
df에서 뭐를 하면 돼요? value에 접근을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를 묶어가지고 그냥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고 원래는 그 다음에 어떤 직계함수를, 그러니까 요 포맷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그룹 바이까지 건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머릿속에 요거를 잘 그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때때로는 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해석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A라는 그룹만 따로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여기 있는 밸류를 표준화해요. 표준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 A에 해당되는 애들만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요. 그 다음에 B그룹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B그룹에 해당되는 애들만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요. 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떠한 고객들이 카테고리로 쭉 들어가 있고 A라는 고객이 있고 B라는 고객이 있고 C라는 고객이 있고 이 밸류는 A라는 고객이 그동안 카드 결제를 막 한 거예요. 근데 A라는 고객은 그냥 돈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20만 원 결제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되게 이제 큰 뭔가 용기와 결심을 하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C라는 고객은 그냥 값 자체가 되게 커요. 뭐 기본적으로 결제할 때 뭐 1,000만 원 단위로 결제를 한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한테 20만 원은 그냥 뭐 껌 사 먹은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걸 표준화하면은 A라는 고객은 20만 원이 되게 높은 값으로 매핑되고 C라는 고객은 그게 이제 낮은 값으로 매핑이 될 텐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별로 나눠가지고 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별로 내가 각각 어떠한 함수를 취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러한 기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그냥 단순히 평균을 계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쵸? 보통은 근데 이 그룹별 평균을 계산할 때, 요 그룹 바이까지 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까지 하고, 요거를 다시, 이러한 오브젝트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게 보기 싫어갖고 아까는 뭘 했냐면은, 리스트화 시켰는데, 이거는 리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어펜드 이런 따위의 메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얘는 보이는 건 없지만 얘는 리스트가 아니죠. 그러면은 리스트하고 다른 메소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메소드들을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집계하는 거. 요 메소드가 있어요. 이 그룹핑이 된 요거에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sum이라고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은 A의 이제 평균과 B의 뭐야 이거 잠깐만. 왜 10이 안 나오지? 평균. 그래, 평균. 썸이 아니고 평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서 계산된 결과하고 똑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코드는 다시 어떻게 축약을 할 수 있냐면은 요거 자리에 얘를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룹핑을 해요.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나눠져 있구나.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집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벡터가 들어가고 하나의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함수를 적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문법을 이제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거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요거 두 개를 잘 알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일단 당연히 요런 스트링 형태, 그러니까 열의 컬럼의 이름을 의미하는 스트링의 형태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스트링들의 리스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까다롭습니다. 여기가 이제 되게 까다로운데, 여기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구조.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함수 그 자체죠. 함수 오브젝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함수 오브젝트 그 자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npmin이라든지 아니면 뭐 썸이라는 거. 아까 이제 썸 썼죠. 썸 이렇게 했고, 아니면은 뭐 하지? 그냥 이상한 거 해볼까? 람다. 함수 오브젝트가 올 수 있으니까 x가 들어가갖고 이게 썸의 x를 하고 플러스 민의 x를 이제 하는 그런 벡터가 들어가서 하나의 값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뜻이 없어요. 이러한 함수를 구현을 해보면은 땡땡으로 바꾸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그 합계하고, 맞나? 잠깐만, 맞겠지? A 왜? 아니지. 아이씨, 어디? df가 귀찮네. 이렇게 하고 필터링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 하고 민을 구하면은 최소값, 그 다음에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썸을 구하면은 요 값이 여기에 나오죠. 그쵸? 요런 걸 이제 쓸 일은 없지만 그냥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함수 오브젝트 그 자체가 올 수 있다. 함수 자체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함수를 의미하는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균을 하고 싶다. 그래 npmin 이렇게 하면은 구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npmin,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자체가 와야 되거든요. 1, 2, 3 이런 거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파이썬 내부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썸을 구하는 거는 있어요. 썸을 구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펑션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얘는 썸은 되는데 민은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썸 대신에 이렇게 문자열,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이제 더하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문자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쓰는 함수들 있죠. 제가 방금 만든 뭐 이상한 함수 말고 뭐 썸에다가 뭐 민값을 더하는 뭐 이런 이상한 함수 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것 같은 그러한 함수들, 그러한 함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예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뭐 이제 딱 보면 알겠죠. 썸 이거는 합, 그 다음에 요거는 민, 이건 평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메디안 중앙값, 그 다음에 요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함수를 의미하는 문자열을 전달하려면 계산을 그룹별로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DF에서 카테고리 A에 해당되는 컬럼은 몇 개 있고 카테고리 B에 해당되는 컬럼은 몇 개 있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들었다 치고, 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 랭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랭이라는 것도 함수잖아요. 여기에 함수 자체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서브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5, 그다음에 B도 5, 그래서 둘 다 이제 5개씩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하는 게 여기에서 사이즈를 넣거나 아니면은 카운트를 넣거나 하면 됩니다. 차이는 뭐냐? 방금 이제 본 것대로 카운트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자리에는 함수, 여기서 함수는 함수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함수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의미하는 어떠한 문자열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올 수 있는데 그 함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A라는 그룹에 내가 평균도 구하고 그 다음에 메디안도 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A라는 그룹의 평균이랑 메디안이 이제 나오게 되고, 아, 나는 이거 평균이랑 메디안은 별로 의미가 없고 사이즈를 알고 싶어. 그러면 평균과 이제 사이즈가 출력이 되게 되죠. 근데 나는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난 평균은 그냥 npmin이라는 함수 자체를 전달할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컬럼이 두 개밖에 없어갖고 요거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남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밸류만 이제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컬럼에 그러니까 밸류라는 컬럼에 내가 평균을 구할지 밸류라는 컬럼에 이제 카운트를 할지 뭐 요런 거를 명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 밸류라는 컬럼에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죠. 요거 이제 다 지운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평균도 구하고 사이즈도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 컬럼의 평균과 크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마지막에 쓴 게 이제 요 타입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올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때로는 뭐 좀 그룹을 나눌 때 지금 그룹 파일을 쓸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룹핑을 지금 하고 싶은 애들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A, B, C 이렇게 카테고리컬하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야지 어떤 연속형 변수 있죠. 뭐 키 이런 거 있잖아요. 키를 기준으로 내가 그룹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겠죠. 원래는. 그쵸?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키가 뭐 170 이상이면 A 그룹으로 만들고 170 이하고 뭐 160보다 뭐 크면은 B 그룹으로 만들고 그거보다 작기는 좀 힘들. 그러니까 170 이상이고 또 180 이상이면 뭐 H라는 그룹을 뭐 매우 크다 이런 느낌으로 H 그룹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일단 바꾼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룹 파일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간별로 커팅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어레이를 만들면은 얘는 이제 랜덤으로 1000개를 뽑는데 0과 1 사이의 값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하면은 0.4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0과 1 사이에 균일하게 1000개의 난수들이 쭉 뿌려져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에서 그 각 구간별로 그러니까 0과 0.1 사이에 대충 몇 개 정도 있는지 뭐 1000개 뿌렸으니까 한 100개 정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1과 0.5 사이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이거는 한 400개 정도 있겠네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쵸? 구간별로 이제 길이별로 분배가 될 테니까 요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A라는 그룹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애들을 B라는 그룹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A, B, C, D 그룹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카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구간에 있는 애를 카운트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0과 대충 0.2 사이에 있는 애들을 내가 A라는 그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0.2랑 0.5 사이에 있는 애를 B라는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0.5랑 0.9를 C라는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0.9랑 1 여기를 D라는 애로 이제 만들어주면 4개의 그룹으로 쪼갤 수 있겠죠. 이 4개의 그룹으로 ABCD를 만든 다음에 얘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뭐 그룹핑을 한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요러한 그거는 이제 함수를 쓰거나 뭐 어떠한 방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쭉 나눠줘요. 연속형 변수의 구간들을 나눠주고, 요거를 이제 빈으로 설정을 하고, 이거 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합시다. 이거 너무 헷갈리네. 그쵸? 요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어레이를 지금 자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컷이라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 따라 갖고 자르자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제 되게 이상한 애들이 나와요. 일단 너무 헷갈리니까 처음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0.2랑 0.5라는 어떠한 구간이 나오고 0.5랑 0.9라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처음에 2개의 어레이를 보면은 하나는 0.45가 나왔잖아요. 0.45는 0.2랑 0.5 사이의 구간이 있죠. 두 번째는 0.57이 나왔는데 얘는 0.5랑 0.9라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구간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끝에 2개를 보면 이렇게 되고, 얘는 0.2랑 0.5, 그 다음에 얘는 0이랑 0.2 사이,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 뭐 이상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대충 0.2하고 0.5 사이에 있는 이 범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얘를 PD 데이터 프레임 뭐 요것도 리스트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 원래 데이터하고 이 원래 데이터가 속한 구간이 되게 깔끔하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구간별로 몇 개씩 밸류가 있는지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파일 건 다음에 이렇게 걸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그룹핑이 서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은 4개가 있겠죠. 그쵸? 그 서브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열을 뽑아오냐면은 이거 카운트를 할까? 그냥 AR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에 사이즈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요 구간에는 189 정도의 숫자들이 있고, 이러한 구간에는 309개의 숫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가 0.3 정도니까 대충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대충 한 100개 정도 있네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요거하고 같이 평균도 알고 싶다. 그럼 이 구간의 이제 중앙쯤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0과 0.1 사이의 구간에는 189개의 자료가 있고, 그것들의 평균은
0.1 정도가 이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직계한 수들을 적용한 그룹별로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 알고 싶고 구간별 평균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